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상담하신 분의 안타까운 이 사연을 듣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을 이 하루아침에 다 날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인데 5억 정도를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동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자체는 이 환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5억을 다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 주의를 요하는 부동산 종목을 설명드릴 때는 뭐 계약 조항을 살펴봐라, 아니면 계약 전에 어떠한 부분을 살펴봐라, 계약 후에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심한 종목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익형 분양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지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TV 광고에는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수익형 분양 호텔이란 무엇인가?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호텔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 위탁 운영사가 안에 이제 호텔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호텔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운영사가 나눠 갖는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자, 이 구조적인 시스템만 봐도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이 이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자, 시행사는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해서 분양 마진을 챙기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사도 시행사가 정해주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가 위탁 운영자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은 위탁 운영사가 나눠주는 거지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전에는 시행사가 컨트롤하는 대로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잔금 후에는 위탁 운영사가 컨트롤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즉 주도권이 없다는 얘기죠, 투자자에게. 자, 요즘에 분양 광고가 뜸하긴 하지만 요즘에도 이 제주와 인천 등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 시설 주변 관광 호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이 성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 분양형 호텔 광고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생겨났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자, 중국 관광객이 급증을 했었죠, 한때. 2012년 그때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관광법 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호텔 분양이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분양형 호텔이 있죠. 자, 이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이후로 이 세계적으로 저금리 경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이때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이 고수익, 은행 수익보다 높다는 거를 입버릇처럼 선전으로 다 했어요. 이 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종목과 금융상품이 은행 금리보다 비싸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분양형 호텔은 정말 큰 수익이거든요. 거의 뭐 10%. 그것도 분양가예요. 은행 대출 빼고가 아니라 분양가 통째로 수익률이 8%, 10%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대출을 끼면은 뭐 20% 넘는 수익이 가능하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한 고수익 광고로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제주도의 분양 신고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800실에서 3년 만에 4,400실, 거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뭐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케이스 많죠. 자, 그럼 수익형 분양 호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오늘 상담하신 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평생 이 식당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 신문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이 고수익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니까 여기에 눈이 뒤집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은 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10개를 분양을 받아버리셨어요. 일순간에. 아, 이게 잘 되면 식당 일 접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면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살고 오셨는데, 이것만 잘 투자를 한다면 내가 가진 5억이 1년에 1억씩 나는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성을 잃으신 겁니다. 자, 이런 고수익률 말고도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양받으신 분은 할 게 없어요. 돈만 내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특히 노후를 맞으신 분들이 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주택을 운용을 하게 되면 직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입자, 이상한 세입자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또 공실 나면 공실 난 기간만큼 수익률이 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보다 호텔을 분양받게 되면 알아서 관리해주고, 이 공실에 대한 위험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들어가는 초도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요. 요즘에 원룸 분양 받으려고 해도 이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것도 호텔을 선택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호텔에 투자할까를 들여다보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편하게 이익을 취한다. 여러분들 디테일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나 대신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세상에 어디 존재를 했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분양 호텔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호텔의 호자만 들으셔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형 분양 호텔의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수익률이죠. 10%, 2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라는 게 광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맡는다, 그리고 유명 호텔의 이름을 따와서 호텔 이름을 짓거나 이렇게 과장하는 광고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따져보면 일단 수익률 10%를 넘기 위해서는 평균 객실 점유율이, 그러니까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호텔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이 호텔 평균 점유율이 60%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10%를 넘기 위한 수익률을 가려면 이 90%가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만큼 이 허무맹랑한 겁니까? 자, 두 번째, 잔금을 치르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호텔을 분양받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상가를 임대를 놓을 때는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증금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금할 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잔금할 때. 왠지 돈을 받는 기분 들죠. 게다가 이 잔금할 때 첫 1년 수익금을 한 번에 정산해주는 조건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행사는 바로 잔금 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유기적 관계를.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리려고 미리 줘버리는 겁니다. 이 1년치 수익금은 여러분 분양대금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받고 즐거워하는 꼴이에요. 이런 조건으로 환심을 삽니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환매 조건, 너가 원할 때 대신 팔아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텔을 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나중에 팔기 힘들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 걸 조건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신 장사도 해주고 대신 돈도 주니까 대신 팔아주기까지 하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1년에서 2년 동안만 광고했던 확정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8%든 10%든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사랑 너네랑 알아서 해, 이런 식입니다. 다 떠넘기는 겁니다. 나랑 책임이 없다. 이게 계약서 특약사항 같은 거나 이 계약서 천천히 훑어보면은 다 내용에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2년이든 1년이든 보장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게 많은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례로 이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제가 계약서를 좀 가지고 와보셔라 하고 받고 살펴보니까 유리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구 계약서였어요. 자, 두 번째, 위탁 운영 회사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처음 여러분들 계약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맡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완공 후 업체랑 계약할 때 업체랑 다릅니다. 처음엔 외국의 유명 호텔 전문 운영 회사가 맡는다고 해놓고 준공 전에 그 전에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을 맡는 회사가 부적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실제 운영 자체를 잘 못하는 이 미숙한 업체가 맡는 경우가 허다해서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긴 대부분은 첫 번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호텔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객실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20% 이하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커녕 이자만 납부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 많다고 했죠. 아까 그분도 대출 받아 투자를 했는데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20% 이하면 이 위탁 운영 회사도 적자입니다. 자,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뭐에 얼마가 쓰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이 관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아까는 호텔 운영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 잘 돼도 문제라는 겁니다. 호텔 운영이 잘 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위탁 운영사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얘네들은 집기나 비품 등 이러한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높입니다. 그래서 실질 영업이익을 올리는 거죠. 과도한 비용 처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계약하는 조건이 호텔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위탁사가 3, 분양자가 7의 수익 구조로 계약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 운영은 위탁사가 하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3대 7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실제로는 이 약속한 구조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자, 네 번째 문제점은 바로 공사 지연입니다. 거의 모든 분양형 호텔의 고질적인 공통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호텔에 투자를 해도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정설입니다. 자, 분양형 호텔 대부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00건이면 거의 90건은 소송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 지연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이 되면은 취소가 가능한데 호텔은 사실 이 관련법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규제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얼마 전에 강화한 규제가 이 광고에 대한 부분,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형 호텔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장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돈을 정말 다 날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 건 첫째 문제고, 둘째 문제는 당연히 늦어지니까 시설하고 자재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사도 분양만 하면 땡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 자재 제대로 넣겠습니까? 이 시공사도 그냥 좀 돈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시공사를 선택을 할 거니까 당연히 건물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호텔 시행사 특성상 이 짓고 빠지고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3년이고 4년 뒤에 뭐가 샌다, 이 시행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또 큰 문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때 사무실에서 봤던
카달로그의 건물은 여러분 상상 속에만 있는 거죠. 자, 청와대 국민청원 가보시면 분양호텔 분양받은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건만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아 3개월 시범 운영 후 4월 15일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조합하고 정산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한다고, 언제 기일도 정함이 없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자, 사연이 어떤가? 이 조합이 이제 시행사겠죠. 호텔 시행사하고 이 운영사 간에 이 정산이 안 됐다는 거죠. 처음 분양 당시와 너무나도 말도 다르고 운영사도 바뀌고 새로운 담보도 생기고 참 여러 가지로 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양형 호텔 건설을 더 이상 허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청원을 하시고 있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분양형 호텔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영업도 하지 않고 6월달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7월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준다고 하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 없네요. 노후자금, 피 같은 돈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청와대에서 투자자들 속이는 운영사, 시행사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애청자분들도 습득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라도 분양호텔 손대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